지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말씀드리고 이번 차수에 할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수에 시큐리티 어니언이라는 IDS 가상머신에서 이제 딥페이스 공격, 이제 홈페이지 유변 쪽으로 이제 침해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한 패킷을 분석하고 이제 그 사고가 이제 발생해서 이제 어떤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고 그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잠깐 봤었는데요. 이제 먼저 보시자면은 창은 5만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홈페이지가 이제 변조된 화면 변조가 됐었고, 이제 공격자가 누구이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근데 이제 제가 이 공격자가 시도한 취약점 공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웹서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 환경을 좀 찾아보니까 웹서버는 따로 배포를 안 했더라고요. 그냥 패킷으로만 확인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먼저는 지난주에 했던 패킷을 통해서 공격자가 이제 어떤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 홈페이지 유변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와이어샤크 파일인데요. 이제 먼저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넷캣이나 이런 리버스 쉘을 통해서 공격자가 이제 시스템 명령어를 전송하는 것까지는 다 보셨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커맨드 ls라든지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이제 보셨을 텐데, 이제 이 패킷을 통해서만 공격자가 이제 어떤 취약점을 이용했는지 좀 찾아보게끔 하는 게 의도여서 먼저는 이제 이 공격에 사용된 이 페이지 경로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시면 지금 스카이블루라는 이 디렉토리 경로가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스카이블루라는 거에 관련된 이제 취약점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RC 취약점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POC 코드인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 홈 액션에서 로컬호스트 밑에 있는 index.php 이제 PID 4로 호스트 메소드를 이제 던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와이어샤크에 찍힌 패킷이랑 조금 유사한 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바로 보여드리면은 이 블루 캠퍼스라는 이 CMS에서 이제 있는 펀션 중에 이제 배시메일이라는 이 함수에서 이제 발생하는 취약점인데요. 이 함수에서 이제 PID 값을 4로 줬을 때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거기서 이제 취약점이 발생해서 그 뒤에 이제 명령어를 넣었을 때 그 명령어가 이제 실행되는 그런 취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약점이 이제 발생하는 페이지에 대한 어떤 단서를 잡았기 때문에 index.php에 이제 PID 값을 넣어서 이제 어떤 공격자가 하려는 최초로 이제 시도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볼 건데요. PID 값으로 이제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포스트 메소드로 아까 POC 코드에서 보셨던 것랑 유사하게 이제 패킷을 요청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포스트로 해서 이런 파라미터들의 어떤 HTML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보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제 디코딩해서 보게 되면은
코딩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었던 건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명령어, 스크립트 같은 걸 이제 전송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정확히 이제 의미는 알기가 힘들지만 이 소켓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inet, PIDR, 뭐 IP랑 포트 정보가 가는 걸로 봐서는 어떤 소켓 통신을 시도하는 걸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코드에 대해서 잠깐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리버스 쉘이라고 해서 이제 역으로 쉘을 여는 그런 실행 코드가 되는 거를 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실행 코드 리버스 쉘을 통해서 이제 외부 통신을 시도함으로써 이제 공격이 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아마 그 소켓으로 이제 접속을 시도할 대상 IP와 포트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상 IP와 포트 정보를 패킷에서 한 번 더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포트 키보드가 지금 좀 이상해져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인서트 키가 고장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제 실제로 그 리버스 쉘 통신한 거에 대한 패킷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실 게 크게 없으시고 이제 내려가서 좀 보게 되시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쉘을 통해서 이제 통신했던 거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웹쉘에 이제 실제 사용됐던 그런 코드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경로가 어디인지도 이제 공격자가 확인을 해서 그 경로에 이제 웹쉘을 위치시키고 페이지를 변조하시는 것까지 이 웹쉘을 통해서 이제 페이지 변조까지 하는 거를 진행을 했다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고요. 그래서 이제 공격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CTF 형식으로 이제 나왔던 문제에 대한 답은 그 여기 CV2014-1683 네, 여기 있는 취약점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공격자 IP 217.195.49.146 이 IP에 대해서만 지금 공격이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됐지만은 보통 이제 그 사고 발생하고 나서 이제 6개월 정도간의 이제 로그를 검색을 해서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침해 시도가 없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킷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대역대를 통해서 하나의 호스트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비슷한 이제 동일한 대역의 호스트를 통해서 이제 스캔이나 이런 시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공격자 IP랑 같은 대역을 사용하는 IP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통신 로그들을 한번 조회를 해볼 건데요. 통신 로그를 이제 볼 때는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제공하는 툴이 있었는데 아클러스트라고 해서 이제 이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 파일이 되게 많을 때 이 툴을 이용해서 이 패킷에서 이제 필터를 걸어서 이제 동시에 이제 한 번에 검색을 해주는 툴이거든요. 이걸로 이제 검색을 할 거고 이 툴을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되는 거라고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엑셀로 따로 뽑아놨거든요. 아까 이제 터미널에서 보신 화면 이제 그대로 엑셀로 옮긴 건데 보시면 이제 좀 많죠. 아까 그 동일 IP는 아니지만 그거와 이제 비슷한 대역에서 들어온 통신은 여러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크게 보시면 이제 포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포트이기 때문에 많이 찍힐 수도 있지만 22번이나 이제 그 외 다른 포트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포트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로그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보통 이제 22번이나 이런 포트가 통신상에 이제 로그에 찍혔다고 해서 반드시 그 22번 포트 통신이 된 거는 대상 서버의 이제 ACL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설정 값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또 통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신이 되는지 여부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로그를 찍었을 때 좀 전에 이제 리버스 쉘을 통해서 쉘 연결이 됐던 것, 그 정도밖에는 이제 특이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것들은 이제 통신 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동일 대역에 대해서 이제 시도됐었던 어느 이제 분석하기에 이제 충분한 기간 정도의 로그를 봤을 때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그거를 봤을 때 이제 뭐 이런 80 포트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접근을 했다. 든지 이제 SSH로 접근 시도를 했다. 이런 로그 정보들을 좀 추려서 실제 이제 침해 시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 기간을 좀 파악하는 건데요. 보셨겠지만 실제로 이제 특이한 건 없었고 특이한 거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3월 10일 기점으로 이제 봤을 때 그때 발생한 로그를 통해서 SSH 통신이 발생했고 그걸로 이제 실제로 베이스 공격이 일어난 거를 또 이제 사고 정보를 추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같이 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조된 페이지 fr.html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처음에 이제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은 이런 어떤 정상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페이지였지만 계속 통신을 시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접속했을 때를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변조되는 것까지 이렇게 좀 간략하게 공격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언제부터 공격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외에 좀 더
사용자 단에서 이제 발생하는 패킷에 대해서 오늘은 볼 건데요. 먼저 이제 사용자 단에서 이제 봐야 패킷을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이런 보안 장비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정책들, 이런 악성 코드 감염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운영을 할 때 이런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 할 때는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할 때 이제 정상적인 것과 이제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좀 식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거나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이트리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통신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그 외에는 다 차단을 시키는 경우고요. 블랙리스트는 반대로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거 이외에는 모두 허용을 해주는 방식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트래픽을 분석을 하고 그 화이트리스트 운영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정상 트래픽이고 비정상 트래픽인지 식별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리스트의 변화를 주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오늘 볼 거는 그 사용자들이 이제 접속하는 거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그 DNS 서버에 요청하는 거를 보고 이제 정상적인 사이트인지 그 통신 이제 정상적인 사이트를 통해서 뭐 특이한 이벤트는 없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는 거를 할 건데요. 뭐 아무거나 보시게 되면은 T샤프 통해서 이제 볼 건데 이런 nsq-j 호스트라는 옵션을 줘서 그 사용자가 이 로그에서 이제 요청한 그 쿼리에 대한 그 도메인 값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슷한 IP 대역인데도 이제 조금씩 뭐 다른 도메인들, 이런 도메인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구글이나 아카마이 이런 업데이트나 이제 사용자들이 평상시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들 이런 접속 로그가 있는 데 반해서 조금 생소한 도메인들도 이제 종종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만 그것들을 등록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트래픽 발생하는 것이 좀 특이한 건 없는지 확인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갱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잠깐 살펴볼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고요. 보시면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게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white.whitelist.txt라고 해서 여기 이제 이 기관에서 이제 IP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지 않겠다고 하는 리스트들인데요. 그거는 이제 보통 방화벽이나 이런 보안 장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로그로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된 자료를 통해서 검색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부의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이게 이제 내부에 이제 사용하는 어떤 특정 사용자인데 이 사용자가 이제 이용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이제 확인을 할 때는 이제 필터 ADDR이라는 툴인데 좀 전 아까 보셨던 이 클러스터라는 툴이랑 같이 이제 좀 반복적인 로그로부터 어떤
로그 파일에 대해서 이제 순환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툴이라고 해서 이제 제작자가 같이 문제 만드는 사람이 이제 같이 이렇게 보도를 한 툴인데 이거는 저는 처음 써봐서 이렇게 찾아서 이제 했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보신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그 아까 항목에 있었던 IP들 외에 이제 필터를 걸어서 출발지 호스트 이 데이터 헤더들에 대해서만 화이트리스트에 없던 것들에 대한 통신만 뽑아내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검색할 대상은 지금 여기 있는 로그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할 거고요.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3월부터 4월 13일 이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사용자가 이제 사용한 웹 서비스의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통신들은 이제 화이트리스트 없는 통신들이죠. 이거를 이제 다 보진 않을 거고요. 2개 정도만 확인을 할 건데 이제 한 개는 이제 AIP 68 처음으로 시작하는 AIP에 대해서 접속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받아오는 파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게 4월 7일자 로그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거로 확인할 수가 있고 4월 7일자 이제 그 로그 데이터에 가서 이 IP가 저 사이트와 통신한 거에 대해서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이거는 뭐 아무 이름이나 해도 되고요. 그냥 W 나오고 싶은 안 좋네요. 옵션 똑같은 것 같은데 S가 더 들어갔네. 이제 이렇게 IP에 대해서 이제 캐치 파일 하나 생성을 하고 저 파일에 대해서만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먼저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표동계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 오브젝트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크게 한 거라기보다 이제 이미지 파일 된 거를 3개 정도 더 넣어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 파일 치고는 조금 용량이 커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파일로 따로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미지 그냥 여기는 이제 컨텐츠 타입은 JIF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타입으로 보셨을 때는 윈도우 실행 파일인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파일 검색했을 때 보시면 이제 전부 다 이제 P32 그림 파일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파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평판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바이러스 투타이라든지 이제 사용하시는 검색하는 엔진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러스 투타를 통해서 볼 거고요. 검색하시면은 이제 이런 엔진을 통해서 유해한 정보들, 유해한 파일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 외에 아까 두 개가 있었던 파일들에 대해서 보시면은 똑같이 파일이 특이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을 실제로 업로드해서 보는 걸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해시값으로 검색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파일을 실제로 업로드해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만 한번 참조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받아오는 파일들이 다 정상적인 파일들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저 IP에 대해서는 만약에 화이트리스트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 IP를 화이트리스트에서는 이제 제외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블랙리스트 운영한다고 하면은 블랙리스트에 이 통신하는 IP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이 IP를 추가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조치가 들어갈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를 통해서도 이제 보시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 이걸로 보시는 게 더 빠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P캡을 3개를 불러놔가지고, 조금 많이 보이시거든요. 목적지로 이렇게 서팅해서 보시면은, 68점대로 통신하는 건 이 3개, 3개 이렇게 그냥 오픈 폴더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어떤 IT 통신하는 거에 대한 서비스 통신하는 거에 대한 유해성을 구분해서 이제 블랙리스트라든지 IP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든지 이런 변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를 더 볼 건데요. 그 사용자가 통신한 IP들 중에 국정 28.35 4월 7일 날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정상인지를 확인을 할 건데요. 월 7일 P가 93.9.28.38. 보셨을 때 이것도 아까 보신 것처럼 와이어샤크에 이제
오브젝트를 확인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좀 많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와이어스가 이런 식으로 당겨서 이제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길게 찍혀 있네요. 이거는 직접 파일을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가 저장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파일인지 보면 그냥 데이터라고만 되어 있네요. 데이터라고 되어 있고 페비콘.inco 저거는 뭐 특이하진 않을 것 같고요. 얘를 네트워크 마이너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힘들어서 한 번에 정렬해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숫자된 거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마이너로 확인했을 때는 파일 두 개를 나오는 게 확인이 되네요. HTML이랑 이상한 이름의 HTML이랑 페비콘.html 이런 식으로 두 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열리네요. 뭔가 HTML 것 같은데 내부적인 데이터나 문자 같은 거는 알아보기가 힘든데 그거를 문서 편집기로 보시면 이제 바디부터 뭔가 쭉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는데 뭔가 이제 난독화가 됐거나 인코딩이 된 걸로 보이고요. 이게 지금 베이스 64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아까 인코딩을 잠깐 해봤는데 인코딩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디코딩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HTML이 정확히 어떤 파일인지는 좀 확인을 하기가 힘들어서 파일 토탈에다가 한번 해당 IP에 대해서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도메인이 도메인으로 조회를 했어야 되는 거 죄송합니다.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IP로만 되어 있네요.
IP로만 검색할 때는 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번 이 HTML 파일을 이렇게 나오네. 음, 이렇게 HTML을 검색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검색했을 때 뭐 특이한 악성 정보는 확인이 안 되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HTML 내부에 있는 저 데이터들을 풀어서 직접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문자를 못 풀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평판 정보만 한번 조회를 해서 크게 뭐 다른 어떤 보안 엔진들에서 악성 행위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보류를 해뒀다가 주 분석이 되면은 화이트 리스트든 블랙리스트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좀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로고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웹쉘에 대해서 취약점, 사용된 취약점이랑 사용자들 트래픽을 분석해서 이제 유해 트래픽인지 좀 악성 트래픽인지 잠깐 분석하는 걸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환경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했던 걸 토대로 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